이 메시지를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어르신, 정부 지원금 나왔습니다. 무료 건강검진 대상자로 선정되셨습니다. 오늘만 특별히 드리는 혜택입니다. 이상하게도 나이가 들수록 이런 좋은 말을 더 자주 듣게 됩니다. 전화도 옵니다. 문자도 옵니다. 때로는 집 앞까지 찾아옵니다. 모두 친절하고 모두 무료이고 모두 나를 위한 것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20년 전에는 이런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30년 전에는 아무도 이렇게 친절하지 않았습니다. 직장 다닐 때는 아무도 무료로 뭔가를 주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40대, 50대 때도 이렇게 자주 전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60대가 되니까, 70대가 되니까 갑자기 모든 게 무료입니다. 갑자기 모두가 친절합니다. 내가 나이가 들어서일까요? 아니면 세상이 친절해져서일까요? 둘 다 아닙니다. 이 채널은 누군가를 의심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조심하세요를 반복하지도 않습니다. 어르신들은 속기 쉽다는 식의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대신 왜 이런 말들이 노년에게 집중되는지 그 작동 방식을 차분하게 설명합니다. 노년은 약해지는 시간이 아닙니다. 판단이 더 중요해지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판단을 지키기 위해서는 조심이 아니라 이해가 필요합니다. 구조를 이해하면 억지로 의심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멈출 수 있습니다. 여기는 노후 생활 설명서입니다. 말의 방향이 바뀌는 순간 같은 상품도 대상에 따라 말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20-30대에게 하는 말. 지금 투자하면 10년 후 2배입니다. 선착순 100명, 마감 임박. 이 기회를 놓치면 후회합니다. 빠르게 결정하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기회, 경쟁, 선택, 미래, 성공. 이런 단어들로 가득합니다. 젊은 사람에게는 당신이 선택하세요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결정권자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젊은 사람은 선택하고 싶어 하니까요. 자기 인생을 스스로 결정하고 싶어 하니까요. 60대 이상에게 하는 말. 걱정 마세요. 복잡한 건 저희가 다 해드립니다. 어르신은 그냥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다른 건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어려운 부분은 제가 알아서 처리해 드릴게요. 안심, 간편함, 책임 회피, 의존. 완전히 다른 방향입니다. 노년에게는 제가 다 해드릴게요라고 말합니다. 어르신은 편하게 계세요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노년은 복잡한 게 싫을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누군가 대신해 주길 바란다고 생각하니까요. 재미있는 건 같은 사람이 20년 전에는 기회입니다라는 말을 들었고 지금은 걱정 마세요라는 말을 듣는다는 겁니다. 상품이 바뀐 게 아닙니다. 회사가 바뀐 게 아닙니다. 대상으로 인식되는 방식이 바뀐 겁니다. 50대까지는 선택하는 사람이었다가 60대가 되면 보호받아야 하는 사람이 됩니다. 스스로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니라 타인이 그렇게 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바뀌는 걸까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불안이 증가합니다. 건강에 대한 불안. 병원 가는 횟수가 늘어납니다. 약 먹는 개수가 늘어납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매일 느낍니다. 경제적 불안. 수입이 끊깁니다. 연금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통장 잔고는 줄어듭니다. 고립에 대한 불안. 자녀들은 바쁩니다. 친구들은 하나둘 연락이 끊깁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젊을 때는 내가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이 먼저 들지만 나이가 들면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라는 의심이 먼저 듭니다. 불안한 사람에게는 기회보다 안심이 더 잘 먹힙니다. 걱정 마세요라는 말 한마디가 기회입니다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들립니다. 둘째,
의사결정 피로가 쌓입니다. 평생 결정하며 살아왔습니다. 어떤 직장을 다닐까? 어디에 집을 살까? 자녀를 어떻게 키울까? 돈을 어떻게 쓸까? 누구와 관계를 유지할까? 수십 년 동안 매일 결정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복잡한 결정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누가 대신 해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 해드릴게요라는 말이 편하게 들립니다. 생각 안 해도 된다는 게 편합니다. 비교 안 해도 된다는 게 편합니다. 고민 안 해도 된다는 게 편합니다. 이건 게으름이 아닙니다. 피로입니다. 셋째, 거절 경험이 줄어듭니다. 젊을 때는 싫으면 싫다고 말하는데 익숙했습니다. 회사에서도 거절했습니다. 친구 관계에서도 거절했습니다. 영업 전화도 바로 끊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사회적 관계가 줄어들고 거절할 일도 줄어듭니다. 은퇴하면 회사 사람을 안 만납니다. 친구들도 각자 바빠서 자주 못 만납니다. 가족 외에는 깊은 대화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갑자기 친절한 사람이 나타나면 거절하는 게 어색하고 때로는 미안하기까지 합니다. 저렇게 친절한데 거절하면 실례 아닐까? 나한테 시간 쏟았는데 그냥 끊으면 미안하지 않나? 그리고 한 가지 더. 나이 든 사람이 뭘 안다고라는 말을 들을까봐 두렵기도 합니다. 따져 물었다가 요즘 어르신들은 의심이 많으시네요 라는 말 들을까봐 조심스럽습니다. 이 세 가지 변화는 자연스러운 겁니다. 누구나 나이가 들면 겪는 변화입니다. 문제는 이 변화를 정확히 겨냥한 말들이 있다는 겁니다. 좋은 말은 왜 작동하는가? 좋은 말은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경계심을 해제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그리고 이 장치는 매우 정교한 3단계로 작동합니다. 1단계 관계 형성. 어르신,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자녀분들 잘 계시죠? 날씨가 추운데 괜찮으세요? 혼자 사시면 불편하시겠어요. 개인적인 관심처럼 들립니다. 나를 걱정해 주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건 관심이 아닙니다. 신뢰를 만들기 위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니구나. 나한테 관심을 가져주는구나. 친절한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경계심이 내려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2단계가 길게 진행된다는 겁니다. 한 번의 전화로 끝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전화에서는 정말로 관심만 표현합니다. 어르신, 저희가 무료 건강 상담하고 있는데요. 혹시 관심 있으세요? 아, 바쁘시면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건강 챙기세요. 이렇게 끝냅니다. 일주일 뒤 다시 전화합니다. 저번에 통화했던 사람인데요. 그 후로 건강은 어떠세요? 아, 그러셨군요. 잘 지내시는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또 끝냅니다. 이런 식으로 두세 번 반복하면 이 사람은 뭔가 팔려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부터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2단계 불안 자극. 요즘 같은 때는 조심하셔야 해요. 모르고 계신 분들 많으세요. 혼자 계시면 더 위험하세요. 주변에 이런 일 당한 분들 많거든요. 관계가 형성된 직후 불안을 자극합니다. 내가 뭔가 놓치고 있다는 느낌. 다른 사람들은 알고 나만 모르는 것 같은 느낌. 지금 조치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은 느낌. 이 불안은 강하지 않습니다. 너무 강하면 오히려 거부감이 생기니까요. 딱 확인해 봐야겠다는 정도의 불안. 한번 드러나 보자는 정도의 불안.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말들을 자세히 보면 패턴이 있습니다. 요즘 같은 때는 현재가 특별히 위험한 시기라는 암시. 모르고 계신 분들 많으세요. 내가 뒤처지고 있다는 암시. 혼자 계시면 혼자라는 사실 자체가 위험하다는 암시.
이런 말들은 직접적으로 겁을 주지 않습니다. 대신 혹시 모르니까 확인은 해봐야지라는 생각이 들게 만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불안은 항상 해결 가능한 불안으로 제시됩니다. 위험하긴 한데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다른 분들은 모르지만 어르신은 제가 알려드릴게요. 불안을 만든 사람이 동시에 해결사로 등장합니다. 3단계 해결책 제시. 제가 특별히 알려드릴게요. 다른 분들은 못 받는 혜택입니다. 오늘만 가능합니다. 어르신만을 위한 특별 조건입니다. 불안을 만든 사람이 직접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이 해결책은 나만의 것처럼 포장됩니다. 특별히 오늘만 어르신만 한정. 이 네 단어가 반복되면 거절하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거절하는 순간 나는 특별한 기회를 놓친 사람이 되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시간 압박이 들어갑니다. 오늘 안에 결정하셔야 해요. 내일부터는 가격이 올라갑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하시면 추가 혜택 드립니다. 왜 시간 압박을 넣을까요?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은 시간이 있으면 비교합니다. 다른 곳도 알아봅니다. 가족이나 친구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안 되니까 지금 바로 결정하게 만듭니다. 이 3단계는 하루 만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한 달에 걸쳐 천천히 진행됩니다. 첫 번째 전화에서는 관계만 만듭니다. 두 번째 전화에서는 불안을 살짝 건드립니다. 세 번째 전화에서 그럼 이렇게 하시죠라고 제안합니다. 단계가 나뉘어 있으니 더 안전하게 느껴집니다. 이 사람은 진짜 나를 도와주려는구나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이 방식이 노년에게 특히 효과적일까요? 첫째, 예의 문화 때문입니다. 저렇게 친절한데 거절하면 실례다 나한테 시간을 쏟았는데 그냥 끊으면 미안하다 한 번쯤은 들어봐줘야 하는 거 아닌가. 예의는 좋은 겁니다.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예의가 판단을 흐리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친절하니까 거절이 어렵습니다. 시간을 쏟았으니까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들어보자고 생각합니다. 그 조금만 더가 계속 이어집니다. 둘째, 체면 문화 때문입니다. 내가 의심하는 사람처럼 보이기 싫어 괜히 따져 물었다가 오해받으면 어쩌지 너무 깐깐하게 구는 것 같아서 창피해. 체면도 중요합니다. 타인에게 어떻게 보이는지 신경 쓰는 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하지만 체면을 지키려다 더 큰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저것 따지면 촌스러운 사람처럼 보일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갑니다. 의심 많은 노인네처럼 보이기 싫어서 그냥 믿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후회합니다. 셋째, 고립감 때문입니다. 나한테 관심 가져주는 사람이 적습니다. 자녀들은 바쁩니다. 전화해도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라고 합니다. 주말에도 바쁘다고 합니다. 친구들도 각자 사정이 있습니다. 건강이 안 좋아서 연락이 끊긴 친구도 있습니다. 멀리 이사가서 못 만나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친절한 전화 한 통이 반갑게 느껴집니다. 어르신,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이런 말 한마디가 고맙게 들립니다. 누군가 나한테 관심을 가져준다는 게 외로운 일상에서 작은 위로가 됩니다. 이건 약점이 아닙니다. 인간으로서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문제는 이 자연스러운 감정을 이용하는 구조가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개인이 아니라 시스템. 여기서 중요한 전환이 필요합니다. 나쁜 사람을 찾는 게 아닙니다. 반복되는 패턴을 이해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건강검진 무료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일까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냥 회사에서 시킨 대로 전화하는 직원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도 생계를 위해 일하는 겁니다.
그럼 내가 조심 안 해서? 그것도 아닙니다. 당신은 충분히 조심했을 겁니다. 전화 받을 때마다 괜찮습니다라고 거절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계속 전화가 옵니다. 왜일까요? 문제는 당신의 전화번호가 60세 이상 1인 가구, 건강관심군이라는 라벨과 함께 이미 200곳에 팔려 있다는 겁니다. 조심으로는 막을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구조적 문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데이터의 표적화. 60세 이상 명단은 생각보다 쉽게 유통됩니다. 통신사, 카드사, 병원, 보험사. 이 모든 곳에서 데이터가 흘러나갑니다. 합법적으로 흐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케팅 수신동의 작은 글씨에 체크했던 기억 있으십니까? 그게 동의입니다. 불법적으로 흐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내부 직원이 빼돌리는 경우도 있고 해킹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한 곳에서 정보가 새면 여러 곳에서 동시에 연락이 온다는 겁니다. 건강검진 전화를 받았다면 다음 주에는 보험 전화가 옵니다. 그 다음 주에는 건강식품 전화가 옵니다. 그 다음에는 장례보험 전화가 옵니다. 같은 데이터를 여러 곳에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번 유통된 데이터는 계속 돌아다닙니다. 몇 년이 지나도 전화가 옵니다. 어떻게 내 번호를 알았어요? 라고 물어봐야 소용없습니다. 그들도 모릅니다. 그냥 명단에 있으니까 전화하는 겁니다. 둘째, 법적 사각지대. 무료 상담은 판매가 아니다. 이게 그들의 논리입니다. 상담만 했을 뿐 강요하지 않았다. 어르신이 원해서 하신 거다. 계약서에 서명도 하셨다. 녹음도 없고 증거도 없다. 법은 명확한 피해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피해를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했습니까? 했습니다. 강요당했습니까? 아니요, 제가 했습니다. 내용 확인했습니까? 네, 설명 들었습니다. 그럼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끝납니다. 하지만 그렇게 비쌀 줄 몰랐어요. 나중에 돈 나가는 줄 몰랐어요. 이런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다 써 있습니다. 설명 다 드렸습니다. 어르신이 이해 못하신 건 저희 책임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그들이 맞습니다. 그래서 신고해도 돌아오는 게 없습니다. 경찰도 민사 문제라고 합니다. 소비자원도 증거가 없다고 합니다. 셋째, 사회적 고립 구조. 자녀와 떨어져 사는 노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대가족이 함께 살았습니다. 뭔가 결정할 일이 있으면 자녀에게 물어봤습니다. 손주들도 옆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자녀들은 서울, 부산, 해외에 흩어져 있습니다. 명절에 한번 보기도 어렵습니다. 전화도 자주 못합니다. 이런 거 물어볼 사람이 없어 자녀한테 물어보면 귀찮아할 것 같아 바쁜데 이런 걸로 전화하기 미안해 혼자 결정해야지. 혼자 결정하는 일이 늘어날수록 외부의 말이 더 크게 들립니다. 판단할 사람이 나 혼자뿐이니까 상대방의 말이 사실처럼 느껴집니다. 확인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믿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고립은 점점 심해집니다. 한번 당하고 나면 창피해서 말을 못합니다. 내가 이런 걸로 속았다고 하면 자녀들이 뭐라고 할까, 친구들한테 알려지면 창피해. 그래서 혼자 끙끙 앓습니다. 그리고 또 당합니다. 이 세 가지가 맞물리면서 개인의 조심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데이터는 계속 유통되고 법은 보호해주지 않고 주변에 물어볼 사람은 없고 그래서 우리는 개인을 탓하는 대신 구조를 이해해야 합니다. 왜 조심 안 했어? 가 아니라 왜 이런 구조가 만들어졌지? 를 물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여기서 중요한 건 조심하세요가 아니라 이해하면 자연스럽게 멈춥니다입니다. 구조를 이해하면
억지로 의심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멈출 수 있습니다. 실천 가능한 3가지 기준을 드립니다. 1. 오늘 결정이라는 말이 나오면 멈추기. 좋은 제안은 내일도 유효합니다. 다음 주에도 유효합니다. 한 달 뒤에도 유효합니다. 진짜 좋은 제안은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오늘만이라는 말은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으려는 겁니다. 오늘 안 하시면 못 받으세요. 내일부터는 가격이 올라갑니다. 지금 바로 결정하셔야 합니다. 다른 분들도 대기 중이라서 지금 안 하시면 기회가 없어요. 이 말이 나오는 순간 일단 멈추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하십시오. 하루만 생각해보고 내일 연락드릴게요. 진짜 좋은 제안이면 상대방이 기다려줍니다. 네, 충분히 생각해보세요라고 합니다. 기다려주지 않는다면 그건 좋은 제안이 아닙니다. 안 됩니다. 오늘만 가능합니다라고 한다면 그건 사기일 확률이 높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가족이랑 상의해보고 연락드릴게요라고 하십시오. 이 말을 하면 상대방이 불편해합니다. 가족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어르신이 직접 결정하시는 게 좋아요. 다른 분들 의견보다 어르신 생각이 중요하죠. 이렇게 말하면서 가족과의 상의를 막으려고 합니다. 왜 막을까요? 가족에게 물어보면 대부분 말린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2. 무료 뒤에 무엇이 오는지 확인. 무료는 시작일 뿐입니다. 무료 검진고가 제품 판매, 무료 상담 가입 유도, 무료 체험, 계약 압박, 무료 강의, 고액 과정 권유. 진짜 무료는 뒤가 없습니다. 정부 지원, 공공기관 서비스는 뒤에 판매가 없습니다. 진짜로 무료입니다. 하지만 민간에서 오는 무료는 거의 항상 뒤가 있습니다. 무료는 미끼입니다. 일단 오게 만들거나 관심을 갖게 만들거나 개인정보를 받아내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 무료라는 말을 들으면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그 다음은 어떻게 되나요? 검진 후에는 뭘 해야 하나요? 상담 후에는 어떤 절차가 있나요? 비용이 나오는 부분이 있나요? 나중에 돈 내야 하는 게 있나요? 이 질문에 명확하게 답하지 못하면 일단 거리를 두십시오. 아, 그건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일단 오시면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복잡해서 전화로는 설명이 어려워요. 이런 대답이 나오면 가지 마십시오. 전화로 설명 못할 정도로 복잡하다면 그건 당신에게 맞지 않는 겁니다. 3. 혼자 결정하지 않기.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누구든 한 명에게 이야기하십시오. 자녀, 친구, 이웃, 동사무소 직원,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전화로도 괜찮습니다. 문자로도 괜찮습니다. 나 이런 전화 받았는데 어떻게 생각해? 나 이런 제안 받았는데 괜찮은 것 같아?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혼자 결정하면 상대방의 말만 들립니다. 내 생각이 맞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면 내 생각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답이 나옵니다. 말하고 보니 이상하네. 왜 이렇게 급하게 하라고 하지? 무료라는데. 왜 나중에 돈을 내야 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이미 답은 나온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거절할 때 이유를 길게 말할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지금은 시간이 없어서요. 가족이랑 상의해 보고요. 지금은 필요 없어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상대방이 왜요? 지금 하시면 되는데요 라고 물어도 똑같이 반복하십시오. 그래도 나중에 할게요. 지금은 안 할 거예요. 이유를 말하는 순간 상대방은 그 이유를 하나하나 무너뜨립니다. 돈이 없어서요. 할부로 하시면 됩니다. 가족이랑 상의해야 해서요. 어르신이 결정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바빠서요. 5분만 시간 내주세요.
이유를 대면 대응할 방법이 생깁니다. 그러니 이유 없이 그냥 안 합니다라고 하십시오. 노년은 조심만 해야 하는 시기가 아닙니다. 중요한 결정을 더 천천히 해도 되는 시기입니다. 조급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안 해도 됩니다. 혼자 결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세상이 빨리 결정하세요라고 말하지만 당신은 천천히 해도 됩니다. 세상이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어요라고 말하지만 진짜 기회는 기다려줍니다. 세상이 어르신 혼자 결정하세요라고 말하지만 당신은 도움을 요청해도 됩니다. 이 채널은 앞으로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무료의 구조, 전문가라는 이름, 서두르게 만드는 말들, 친절로 포장된 압박, 개인정보가 어떻게 팔리는지 모두 패턴이 있고 모두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판단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다만 이제는 그 판단을 지킬 수 있는 구조를 이해하실 차례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무료라는 단어가 어떻게 가장 비싼 선택이 되는지 그 3단계 구조를 정확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무료 검진 한 번 받았을 뿐인데 왜 3개월 뒤 통장에서 120만 원이 빠져나갔는지, 무료 상담 한 번 받았을 뿐인데 왜 2년 약정에 묶이게 됐는지, 무료 체험 한 번 했을 뿐인데 왜 해지가 안 되는지, 그 과정을 단계별로 구체적으로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